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정보보안 정보 시스템 보안 과목을 기출문제 풀이하게 된 전주현입니다. 우선은 정보 보안 시스템에 관련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봄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에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유사한 부분에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모니터링 해본 바로는 정보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정보보호론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채용 시험의 필기 시험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시험들이 자격증 시험에도 나타나고요. 또 자격증 시험에 나온 것이 공무원 시험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대해서는 문제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그냥 우리가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이 문제를 복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 복구형 기출문제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것은 국가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그런 정보 보안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는 자격증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보안 필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범위, 산업기사 그런 정도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한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해시 함수 알고리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샤원, MD5, RMD160, IDEA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해시 함수 알고리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여기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방량 해시 함수가 되겠죠. 일방량 해시 함수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원웨이 펑션 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시가 돼서 조금 더 어떤 파일의 위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안을 할 때 해시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샤1, MD5, 그 다음에 샤2, 그 다음에 RMD160과 같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DEA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그렇게 해서 해시 함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4번.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상 서버 혹은 가상 PC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은 무엇인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 빔스, 2번 라스, 3번 사스, 4번 ISMS. 네, 요거는 라스가 되겠죠. 2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라스. 우리가 사용자가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인프라 애저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가상 서버나 PC를 통해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클라우드 유형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렇게 해서 사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이 좀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기술, 제도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의 PIMS라든지 ISMS는 이제 관리 체계죠. 관리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우리가 PIMS, ISMS 이렇게 얘기하고요. PIMS는 이제 ISMS-P와 병합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ISMS도 마찬가지로 ISMS가 그 정보 보호 관련된, PIMS는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관리 체계였었죠. 그래서 ISMS는 정보 보호에 관련된 관리 체계인데 현재 ISMS P와 병합돼서 통합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ISMS 인증 기간이, 유효 기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아마 ISMS-P하고 통합돼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ISMS를 계속 우리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ISMS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의해서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터치, CHOWN, 그 다음에 MV, D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터치. 파일 내 특성의 문자를 검색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검색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뭐죠? find 명령어가 있죠. 그 다음에 cho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mv는 move, 파일의 디렉토리로 이용하거나 파일명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move. 그 다음에 df, 파일의 시스템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여줄 때 df 이렇게 보게 됩니다. df-k 이런 명령어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원칙 중에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무결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집된 증거의 위변조, 아까 위에서 문제 1번에서 봤듯이 해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변조됐음을 확인하는 이런 성격이 무결성이라 그러죠. 무결성. 우리가 보안의 3요소 중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는데 뭐 인증, 부인 방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보안의 특성이 바로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증거에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바로 포렌식의 무결성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정당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포렌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보관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안티 리버싱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쉽게 만드는 기술이다. 보통 우리가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안티라는 말, 예를 들어 안티바이러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안티바이러스, 안티디도스, 안티리버싱이니까 리버스를 쉽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리버싱이 되지 않도록, 리버싱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게 되면 리버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리버싱 기술이 적용된 부분에서 검출하고 검토하고 검증해내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안티 리버싱이라고 하겠죠. 안티 디버거는 안티 리버싱의 방법이다. 맞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이용되는 도구는 올리 디버거 IDE가 있다. 맞고요.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리버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문제 6번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돌잔치, 결혼, 청첩장, 교통법규 위반 통보 문자를 보내 이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미싱. 아주 쉬운 문제죠. 예, 스미싱이 되겠습니다.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내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개인정보 탈취 기술을 얘기하는 거였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루트킷은 뭐냐면 이것은 그 선물 루트로 인증하기 위한 루트로 권한 상승하기 위한 선물 꾸러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꾸러미 그 안에 루트킷을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권한 상승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물 꾸러미를 얘기하고요. 스톡셋은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산업 정보 유출을 위해서 폐쇄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보 보안에 대해서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침투시켜서 장악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키로깅은 우리가 뭐 문자라든지 문자보다는 키보드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이핑을 치게 되면 그 타이핑에 대한 어떤 그 타이핑을 어떤 유추해서 거기서 알아내는 정보를 알아내서 탈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키로깅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백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7번.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백도어 공격 도구로는 네퍼스, 백오리피스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백도어는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쿨버스 공격 도구는 기존의 트라이몽바처럼 서버 파일과 클라이언트 파일로 나누어져 있다. 굉장히 좀 오래됐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이 2020년도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옳지 않은 것은 원격 백도어는 시스템 계정이 필요하고 서버 쉘을 얻어내 관리자로의 권한 상승할 때 사용되는 백도어다. 네, 원격 백도어는 시스템 계정이 필요하고 서버 쉘을 얻어내서 관리자로 권한 상승을 할 때 사용하는 권한 상승보다 원격 백도어는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한 백도어를 이야기하겠죠. 예. 아마도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원격 백도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툴 같은 거 넷캣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여기 뭐 솔루션 이름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백오리피스, 넷보스, 그 다음에 스쿨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백도어를 이용하는 이런 공격 도구들의 네이밍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고 많이 사용됐었던 그런 것인데 여기서 백도어에 대한 설명은 원격 백도어는 원격 접속하기 위한 백도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지문에 대한 합당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시스템 메모리 이 기본 구조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볼까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까지 알 수 없는 가변적인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되어 있는 메인 메모리 영역으로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할당되었다가 회수되는 작용이 되풀이된다.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블록의 크기나 요구 횟수 순서에 일정한 규칙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메모리 구조 영역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힘 영역이 되겠습니다. 힘 영역. 네, 시스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주. 예. 요거는 뭐 자격증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힘 영역, 스택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뭐 이런 텍스트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꼭 좀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구조는 네, 힘 영역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에 대한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버퍼 오버플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런 입출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함수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